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킹, 네트워크 계층 작업. 네트워크 계층이니까 TCP 계층 4계층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분할을 하죠. 이유는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교재에는 사물 인터넷, IoT 시스템이 등장을 해서 IP 주소가 빠른 속도로 고갈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IP 버전 4가 만들어졌을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IP 버전 4가 만들어진 거 쭉 타고 위로 올라가서 역사를 살펴보자면 1969년을 우리가 오늘날의 인터넷 효시가 된 알파넷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IP 버전 4의 구성상에서 충분한 노드들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컴퓨터 시스템과 그 다음에 IT 디바이스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구조 형태를 만들었을 거고요. 또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생각했던 개념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런 개념들 아시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분배했던 구조가 실은 문제가 생겨난 거죠. 다시 얘기하면 IoT 시스템이 이런 많은 디바이스들이 생겨나서 고갈이 될 거다. 이제 상황은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생각해 보면 이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하는 형태의 구조로 IP 주소, 네트워크 주소가 분배되는 형태가 어쩌면 더 빠른 고갈을 불러왔다라고 보는 거죠. 디바이스라는 것이 생겨난 것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죠. C 클래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세 개의 바이트까지 네트워크를 할당하고 나머지 마지막 바이트에서 노드들의 주소값을 할당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론상 개념으로 보면 256개, 8비트니까요. 2의 8승은 256이죠. 2의 8승은 256. 256개의 노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이 C 클래스를 부여한다면 256개의 노드, 다시 얘기해서 256개의 컴퓨터 시스템을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만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요. 실제로 뭐 브로드캐스팅 주소 뭐 이런 거 빼버리면 254개죠. 그래서 이때는 너무 작고요.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B 클래스 개념을 나눠주게 되면 2바이트까지만 네트워크 주소를 할당을 해주고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은 2바이트 16비트잖아요. 16비트의 개수만큼 노드를 달 수 있도록 개념적으로 하면 2의 16승은 65,536이잖아요. 이만큼의 기계를 단다. 근데 웬만한 회사에서 65,000대 컴퓨터 시스템을 매단다, 관리한다. 이건 또 너무 크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는 거죠. 다른 식으로 말씀드려 보면, 자, 요건 이제 어느 큰 개념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냥 아주 정말 너무 작은 회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또 뭐 집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어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A라는 회사는 직원이 10명 정도 돼요.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뭐 1인당 2대씩 쓴다고 해도요. 뭐 20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 프린터 뭐 이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뭐 또 다시 한 20대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한 40개의 IP 주소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할 건데 이 A라는 회사에 IP를 할당해 주면서 C 클래스를 할당을 하면 256개라고 하는 노드를 관리할 수 있는 주소가 할당이 될 거고요.
고작 40개를 쓰는 곳에 256개를 할당을 했으니 200개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IP 주소가 남아 돈다는 거죠. 마찬가지 계산이 B라는 그룹, 설사 인원이 2배로 커진 그룹이라 할지라도 유사하게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배분 방식 때문에 실제 IP 버전 4에서 네트워크 주소가 고갈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나누어진 네트워크를 서브넷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서브넷을 할 때 서브넷 마스크를 조정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서브넷 마스크를 적어두었는데요. C 클래스 서브넷 마스크는 여기가 255, 255, 255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엔드 연산을 취해서 IP 주소와 네트워크 주소와 그다음에 노드 주소를 분리하게 되죠. 자,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255로 쓰여진 부분 전부 다 1로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때 통상적으로 특정한 IP 주소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슬래시 24라고 썼습니다. 이걸 사이더라고 있네요. 사이더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24비트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8, 8, 8 여기까지가 고정된 네트워크 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 서브넷 마스크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다 1로 채워져 있다.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1로 채워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B 클래스는 슬래시 16으로 A 클래스는 슬래시 8로 표현되겠죠. A 클래스는 하나, 둘, 셋, 네, 이 구조에서 이 부분 여기에 8개가 고정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트워크를 분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할하는 방법은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C 클래스는 원래 256개 이론상입니다. 256개 호스트 노드를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 22825 75로 시작하는 C 클래스가 있다고 하고요. 이거를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 반씩 나눠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네 번째 있는 이것도 다시 그려야 되나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바로 이 네 번째 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이 00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반으로 딱 나눈다 그러면 최고 큰 수가 여기까지 갈 거라는 거죠. 맞나요? 0, 1, 1, 1, 1, 1, 1, 1. 자, 이런 형태까지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반이죠. 절반에 해당하는 주소잖아요. 그래서 0번부터 127번까지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0부터 127이니까 128개의 호스트 주소 사용할 수 있네요. 256개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주소를 갖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B에게 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는 요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가요? 지금 너무 많이 써졌나요? 0이 하나, 둘, 셋. 맞네요. 자, 요거 128이라는 값이 되죠. 혹시 이거 모르면 그 2의 n승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해볼까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자 8개 비트가 있어요. 8개 비트 하나, 자,
8개 비트가 있으면 맨 처음에 1, 2, 4, 8, 16, 32, 64, 그 다음에 맨 상위 비트가 128이 되는 거죠. 여기에 1을 채워주고 나머지 다 0이 되면 그러면 128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111까지 다 채워지면 여기가 바로 255라는 숫자가 되죠. 128부터 255까지 여기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128개 가장 큰 수는 255죠. 256까지인 거고요. 여기 255 고쳐야겠습니다. 255까지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 개념은 잘 아시죠? 다시 한번 하면 2의 8승은 256가지 정보를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 들어오는 숫자는 0부터 255까지 0부터 시작하니까 255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결국 A 회사의 호스트 주소는 그 네 번째 바이트에서 첫 비트가 0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B 회사의 호스트 주소는 128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표현되게 돼서 첫 비트가 1로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0번부터 127번까지 A 회사에 할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잘못됐네요. 128입니다. 128부터 255까지 B 회사에 할당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작은 회사에 할당된 IP 주소가 너무 많은 200개나 남아돌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바로 네트워크 분할은 이런 개념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 여기 지금 첫 번째 바이트, 두 번째, 세 번째, 이 네 번째 바이트에서 보면 이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앞에서 표기했던 방식을 따라간다고 하면 여기까지 여기 1까 잘못됐죠. 1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브넷 마스크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슬래시 25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번째 비트까지 네트워크 주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그 네트워크 주소 부분이 계속 늘어날 때마다 2의 n승, 2의 지수라는 게 2의 n승이죠. 2의 n승 개념으로 네트워크가 분할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만약에 첫 비트만 지금 네트워크 주소 할당이 됐어요. 그러면은 두 개로 분할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두 개의 네트워크로 분할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11이 되는 경우가 되면은 실제로 두 개의 비트 표현할 수 있는 뭐 가지수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따라 나오는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두 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으면 두 개의 비트는 00, 01, 10, 11 이런 형태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뒤에 따르는 어떤 비트 모양은 똑같더라도 다른 네 개로 분할이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어져서 결국 네 개의 네트워크로 분할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한 비트가 더 늘어나게 되면 3비트로 늘어나게 되면 8개. 그다음에 4비트까지 다 4비트까지 고정을 하게 되면 서브넷 마스크를 고정하게 되면 16개의 네트워크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 16개로 분할이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노드 수, 들어갈 수 있는 노드 수는 역으로 줄어들겠죠. 이거는 지금 네트워크 숫자고요. 네트워크 숫자고 두 개로 분할됐을 때는 개념적으로 128개, 네 개로 분할되면 64개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노드 수입니다. 이거는. 자, B클래스 서브넷 마스크는요. 두 개의 바이트를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슬래시 16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이드 기법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네트워크를 분할한다면 그러면 17번째 비트를 고정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32,768개의 노드를 가지는 두 개의 네트워크로 분할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노드 수, 기본적으로 가진 노드 수, 그다음에 네트워크 분할됨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개씩 줄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B클래스 같은 경우는 16개 네트워크로 분할을 하더라도 4,000대가 넘는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분할할 때 그 이베이스로만 이렇게 분할하는 건 아니고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원래는 이제 앞에 설명한 건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실제 나누어진 것을 다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서브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용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소 변환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그 주소는 논리적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휴대폰 번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10 뭐 7777 8888 이렇게 번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진 휴대폰에는 실제 물리적 주소가 존재를 하게 되죠. 이 물리적 주소를 우리가 맥 주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둘 간의 변환이 필요하겠죠. 다시 해서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물려 있는 장비에서 특정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고 싶어요. 다시 해서 228.255.75.3번 기계에 접속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맥 주소를 알아야지 실제로는 접속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변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우리 ARP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죠. Address Resolution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짝지어서 거꾸로도 있어야 될 거예요. 뭐 뒤에 나올 건데 어떤 경우죠? 맥 주소에서 IP 주소를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리버스라고 해서 리버스 ARP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짝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IP의 맥 주소를 알고 싶은 호스트가 네트워크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전체에다 쫙 물어보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3번 이 3번 기계 맥 주소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본인이 3번인 경우에 본인의 맥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맥 주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A.B.C.D.E.F.E 아니 2.F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들을 각 호스트들은 이제 캐시에 보관을 한대요. 매번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반영하기도 하고 그거를 저장해 두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커맨드 창에서 arp-a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논리적인 주소, 인터넷 주소고요. 그다음에 이게 NIC가 가지고 있는 주소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 지금 달아놨습니다. 브로드캐스트 주소에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다 FFFF 이렇게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IP 주소를 바꿨어요. 우리 휴대폰 주소 바꿀 수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휴대폰 주소 010-7777번에 8888번 이런 번호가 사용하다가 뭔가 좀 뭐 이렇게 바꾸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 바꿀 수 있잖아요. 모든 통신사들은 하루에 뭐 몇 번씩 바꿀 수 있는지 뭐 규정이 좀 다르겠지만 하루에 한 번 이상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바꿨어도 뭐는 바뀌지 않아요. 내 휴대폰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물론 휴대폰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내 휴대폰에 있는 맥 주소는 바뀌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이 맥 주소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제 IP를 바꿨을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충돌이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띄우거든요. 요즘은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인터넷 초창기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로운 노드를 붙이고 그 노드에 임의로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럼 기존의 장비가 갖고 있는 경우에 충돌이 났고요. 또는 그 장비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됐다가 또 어느 순간 그 장비가 켜지면 서로 충돌이 나서 인터넷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일단은 해당 IP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기계에다가 우선권을 주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충돌이 없게끔 이걸 조정 작업을 해야 되겠잖아요. 이런 작업을 하는 프로토콜을 GAR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P와 그 다음에 맥 주소를 변환한다, 등록을 새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 능력이나 저장 장치가 없는 더미 터미널도 IP 주소가 필요로 하대요. 이런 단말기들에서 IP 주소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아까 얘기했던 리버스 A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고요. 맥 주소로부터 IP 주소를 얻는 그런 형태의 프로토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테이블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버스 ARP는요, 그 같은 영역에서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대요, 메시지를. 다시 얘기해서 라우터를 넘어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라우터를 넘어서 주소 변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프로토콜을 부트스트랩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UDP로 동작을 해서요. 라우터를 넘어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이런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표현을 썼었는데 바로 DHCP 자동으로 호스트들에게 IP를 할당해 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고정 IP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내 호스트에 정한 또는 관리자에게 할당받은 IP 주소를 고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특정 호스트에게 특정 번호를 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프린터의 힘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관습적으로 쓰던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DNS 서버들 같은 경우에요. 그 12 번호를 많이 썼거든요. 관습적으로. 그럼 이렇게 쓴 거죠. 땡땡땡땡 102.12 이런 식으로 12라고 하는 이 DNS 서버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정을 여기다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 경우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뭐 그냥 인터넷 접속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내가 특별하게 고정된 IP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리자에게 내가 몇 번을 써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그거를 또 내 PC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줘야 되고 심지어 PC 사용 능력이 웬만큼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와서 실제로 그 IP를 세팅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관리적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유동 IP라는 방식이고요. 이 유동 IP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프로토콜이 바로 DHCP 프로토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되어졌던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두었네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프로토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해 두실 거 하나, 3계층에서 사용하는 이제 중요한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ICMP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고요. 서비스들도 좀 다양하게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핑 같은 거 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ICMP에서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우리 핑이라는 명령을 써서 어떤 호스트가 살아있는지, 그러니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핑 하고 이렇게 특정 IP 주소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날아오죠. 이제 윈도우에서는 4번 패킷을 날리죠. 4번 나타나고요. 리눅스나 맥 같은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스톱을 걸 때까지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trace rout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죠. 이걸 CMD 창에서 커맨드 창에서 진행을 해보시면은 실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ICMP 프로토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세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